폭격 맞은 건물에 불을 끄던 소방관들이 드론 소리에 황급히 몸을 숨깁니다. 50일 안에 휴전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혹독한 관세를 물 거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퍼부었고 미국엔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Зая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весьма серьезные. Что-то в них адресовано лично президенту Путину. Нам, безусловно, нужно время для анализа сказанного в Вашингтоне.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거라고도 했는데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트럼프의 최후 통첩에 러시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날선 반응도 보였습니다. 미국이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 모스크바를 겨냥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No, he shouldn't target Moscow. No, I'm on nobody's side. Humanity's side. I want to stop the killing of thousands of people a week.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50일을 준 게 너무 길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 기간 안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세는 물론 다른 제재들도 시작될 거라고 러시아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푸틴을 향해 실망했다며 지켜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처참히 무너진 잔해 속에서 구조대가 시신을 수습해 나옵니다. 지난밤 러시아의 폭격에 아파트 일부가 통째로 무너져 수십 명이 매몰됐습니다. 희생자 중엔 2살 배기 아이도 있습니다. На 9-му поверху це дівчинку викинуло кроваттю. Точно я бачила, що знайшли. 현지 시각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10일 안에 휴전하지 않으면 고강도 관세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 전해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간인 주거지나 학교, 병원을 가리지 않은 공습에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1명이 숨졌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키이우의 가장 큰 피해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If the world doesn't aim to change the regime in Russia, Moscow will still try to destabilize neighboring countries.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압박의 강도를 높일 때마다 러시아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ussia, I think it's disgusting what they're doing. I think it's disgusting. Yeah, we're going to put sanctions. 미국은 오는 8일이 휴전 협상의 최종 시한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도 몇 차례 제재를 경고하고 실행에 옮기진 않아서 이번에도 지켜봐야 한다는 게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둘 사이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는 핵 전쟁을 언급했고 미국은 핵 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월드 이슈 이란 기자와 함께 두 나라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핵을 언급했습니다. 어쩌다가 양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된 겁니까? 네, 시작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열흘 안으로 휴전하지 않으면 고강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를 날렸는데요. 10 days from today. And then, we're going to put on tariffs and stuff. 계산해보면 휴전 시한은 현지 시각 8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러시아는 되려 노골적으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 발언이 나온 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전쟁 시작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아파트 일부가 러시아의 폭격의 통째로 주저앉으면서 2살 배기 아이를 포함해 31명이 숨졌습니다. 또 학교, 병원 가리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에 무너지고 부서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역겹다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Russia, I think it's disgusting what they're doing. I think it's disgusting. Yeah, we're going to put sanctions. 네, 트럼프 대통령의 최후 통첩에 러시아가 도발을 하듯이 맞대응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러시아에 이런저런 경고를 해왔는데요. 다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었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핵 잠수함을 배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러시아 근처에 핵 잠수함 2대를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밤 한 발 더 나아가서 핵 잠수함들이 러시아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확인까지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한다, 러시아 근처에 있다, 이렇게 밝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 메드베데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edvedev said some things that were very bad, talking about nuclear. And when you mention the word nuclear, I say, my eyes light up. 트럼프가 말한 메드베데프는 2008년부터 2012년 러시아의 대통령을 지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반서방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현재는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으로 있는데 먼저 핵을 언급한 건 메드베데프였습니다. 그는 바로 전날 트럼프를 향해 텔레그램 계정에 사실상 데드핸드의 위험을 생각해보라며 경고했는데요. 데드핸드는 핵 공격을 받아 지도부가 괴멸할 경우 자동으로 핵 보복 명령을 내리는 옛 소련의 시스템인데 현재는 러시아가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야말로 핵 설전을 벌였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강도는 계속 심화하고 있거든요. 휴전 생각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통보한 시한이 현지 시각으로 이제 나흘 정도 남았는데요. 러시아 측,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전격 휴전하기는커녕 미국을 도발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Цели, я сформулировал цели России. Главное – это искоренить причины, породившие этот кризис. Это основное.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휴전 조건은 똑같다면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거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휴전 조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2014년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동남부 4개 지역을 포기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하는 것도 서방이 허가하지 말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서방 국가들로서는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인데요.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어제 옛 소련 시절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배치 유예 조약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며 미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러시아와 미국 두 나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인데 휴전 시한인 8일까지 긴장감이 상당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을 생각해 보면 이번 발언들이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설전을 이어가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휴전을 중재한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가 곧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이 기간에 맞춰 미국의 켈로그 우크라이나 특사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특사를 통해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드러날 테지만 현재로서는 이번에 돌파구나 합의가 생기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차역이 처참히 부서졌습니다. 잔해로 뒤덮인 선로, 열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와 헤르손이 타격 대상이 됐습니다. 민간인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한 지역들입니다. Під час ударів в цих місцях немає, не було. Тому знову це черговий терор нашого, тобто місцевого населення. 전날 외무부를 통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힌 러시아는 현지 시각 5일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해제한다고 선언하며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В России больше нет ника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Россия считает себя вправе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иним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ы,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шаги. INF는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금지하기로 한 조약인데 미국은 트럼프 일기 때 이미 탈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조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반러시아 정책의 결과라며 추가 조치를 기대하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최신형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밝힌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연일 러시아 본토 군 관련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과 양자 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론과 관련해 미국과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장 강력한 합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미국 특사가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중단하는 공중 휴전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